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면서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부담금 중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순이익의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과표와 순이익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세제 개편 전 세율 기준 최고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달부터 자동차 사고를 보험으로 수리할 때 순정품이 아닌 대체 부품을 사용하면 부품 가격의 25%를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특약 상품이 도입됩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국산차의 경우 대체 부품 생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협력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납품단가 협상에서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대차와 LG, SK 등 4대 그룹 주요 계열사들도 지원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8.15포인트 하락한 2,502.11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6.90포인트 하락한 873.09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 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다시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는 1% 가까운 급락을 보였기도 했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간밤에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이런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을 시작했는데요.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내일장의 시장 분석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저녁입니다. 월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분이죠. 주식투자의 교과서 정우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주말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고요. 자, 일단 오늘 양시장 모두 조금 불안했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조정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조정 안 받으면 안 됩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셧다운 우려감으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제 좀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정을 제대로 받으면 앞으로 2월, 3월이 편할 것이다. 근데 어설픈 조정 받으면 박스권에 갇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좀 조정을 더 확실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승을 위한 조정을 좀 건강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양시장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또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의 객관성 입증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이 전보다 조금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통해서 대표님이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렸던 적정 주가에 대한 입증이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대표님, 저평가와 고평가, 적정 주가를 기준으로 많은 종목들을 선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좀 풀어주실까요? 네, 제가 작년 3월 하순에 서울경제TV를 4년 만에 복귀했죠. 그리고 나서 여름부터 제가 적정 주가를 무제한 오픈해드렸어요. 지금은 코스피 100, 코스닥 50 이렇게 150 종목만 오픈해드리지만 제가 한동안 2000 종목 전부 다 오픈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적정 주가라고 발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술 특허를 받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특허청으로부터 기술 특허 받은 적정 주가는 평택촌놈이 유일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유일한 적정 주가를 오직 서울경제TV에서만 제가 제공해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적정 주가가 정답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논리성과 창의성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특허를 주겠죠.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씀드리냐, 최근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 적정 주가를 참고하셨던 분들은 좀 뿌듯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특별히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요, 도이치방크와 평택촌놈 가치평가 비교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 금요일이었죠. 도이치방크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목표가를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목표가는 미래 가치고 적정 주가는 현재 가치라고 하지만 어쨌든 가치를 판단한 건데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도이치방크는 87,200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뉴스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평택촌놈은 얼마나 그랬냐? 62,700원.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고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나마 그래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이치방크가 저보다 더 높아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죠. 근데 이거는 특정한 종목을 더 잘 봐주고 안 봐주고 그게 아닙니다. 저는 2000 종목의 알고리즘이 똑같아요. 그 결과가 저렇고요.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정말 놀랐죠. 도이치방크는 48,000원이라고 발표했고요. 저는 41,100원이라고 했습니다. 4만원대 주식이 700원 차이다. 거의 같다고 봐야죠. 근데 왜 이게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가장 객관적인 독일의 투자기관의 가치평가와 제가 이걸 비교한 거예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독일입니다. 독일이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국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확성 이런 것들은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게 의미가 있겠고요. 두 번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셀트리온은 차이가 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거의 똑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서울경제TV를 접속하신 다음에 샘플러스를 접속하시면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 주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러스 접속하시고 나서 평택촌놈 클럽에 보시면 좌측에 보면 평택촌놈 적정 주가 클럽회원 이렇게 돼 있죠. 그걸 딱 누르시면 여기 이제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위에 이제 사진하고 제목 있죠?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 주가. 그래서 셀트리온을 딱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아래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날짜예요. 2017년 12월 27일입니다. 12월 27일. 그러니까 저는 이걸 12월에 발표한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2주나 한 달 단위로 보통 이걸 갱신하는데, 도이치방크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8,000원이라고 발표한 거는 1월. 저는 가장 최근 업데이트가 12월 27일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역시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평택촌놈의 기술특허 적정 주가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교해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코스피 100, 코스닥 50 이렇게 150 종목만 오픈했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전체 종목을 오픈해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결국 적정 주가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10,000원이 있습니다. 네, 현재가 10,000원이에요. 근데
적정 주가가 5만 원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적정 주가 2,000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5배죠. 단기 매매는 의미가 없지만 중장기 매매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종목들 비교해 드렸었잖아요. 뭐 SPC 삼립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전기술 결국 내려오는 걸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가치주를 신봉하시는 분들은 적정 주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누군가 또 언젠가 기술 특허를 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특허 내는 게 이게 절대 단기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분간은 평택촌놈의 이 적정 주가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기술 특허 받은 적정 주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오늘의 현물 파생 매매 복귀입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바로 평화홀딩스예요. 급등 이후에 눌림목 매수시켰고요. 절대 저평가 종목입니다. 그래서 1월 10일과 1월 11일에 평균 3,800원에 매수시켰는데 최대 50%까지 상승했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이에요. 이걸 평균 3,800원에 추천했습니다. 약간 일찍 추천한 건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정도 가격 추천을 좀 높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적어도 전문가라 그러면 이 정도쯤에서 매수시켜야죠. 그래야 전문가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시켰다. 이건 전문가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따라잡게 만들었다. 이거는 더 이상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건 용납될 수 없는데 어쨌든 전 네오박스에서 그 구간에서 이제 매수시켰는데 단기에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럼 왜 이걸 말씀드리냐? 최근에 개별주 성향의 그 지주회사들, 평화홀딩스도 결국 지주회사잖아요. 이쪽에서 순환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이 방송 통해서 그리고 1월 밤을 무료 방송 통해서 그 지주회사들 저평가된 것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어떤 특정한 종목에 대해서 엄지손가락을 올렸잖아요. 아, 정말 잘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용이 궁금하시면 지난 금요일 방송 VOD 다시 보여주시게 하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쪽을 한번 접근하자 설명드리겠고요. 평택촌놈 온라인 아카데미는 이제 1월은 끝났고요. 2월은 25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유가 충분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2월에 이제 또 한번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나는 생방송 보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다시 보기 서비스가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종목에 대해서 좀 선별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적정 주가에 대해서 공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후에 조금 더 많은 종목 공개를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택촌놈 가치평가 비교를 일단 셀트리온, 도이치방크와 비교했던 그 부분도 최근에 코스닥 지수,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던 것이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참고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카데미는 1월이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앞으로 돌아올 2월 아카데미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시황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일단은 뭐 간밤 요역 증시에 대한 영향도 있을 거고요. 수급 쪽으로 계속해서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시황 분석 더욱더 상세하게 해주시죠. 네, 시장은 좀 여기서 점점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리고 그게 또 좋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전기전자 업종과 대형주 약세로 하락 전환했어요. 뭐 전기전자 밀리고 대형주 마이너스 때문에 뭐 당연히 하락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의 전반적인 추가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기 하락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게 코스피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참 어떻게 보면 참 실속이 없죠. 여전히 작년 11월 고점을 돌파 못했고요. 121선 이탈했었다가 이 빨간색이 121선이거든요. 최근에 61선 파란색을 회복해줬는데 역시 혼조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했잖아요. 잘해야 횡보 아니면 하락할 거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삼성전자가 약하기 때문에 탄력받는 건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보세요. 코스닥은 최근에 셀트리온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정받으면서 이틀 연속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에요. 현재 밀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락 크기가 더 커지냐 이게 포인트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거 보세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신 거는 바로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예요.
자, 제약업종 지수가 최근에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셀트리온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약주들이 안 좋으니까 내려가니까 어때요? 코스닥이 내려가죠.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반도체 업종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업종은 작년 11월에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약 업종이 급등할 때 이건 관계없어요. 12월에도 그렇고 1월에도 그렇고. 근데 지금 지수가 밀리니까 더 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만약에 제약주가 꺾이면 반도체가 가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같이 꺾일 거라 그랬습니다. 원래 시장은 그렇습니다. 주도 업종, 가장 탄력적인 업종이 지수를 견인하다가 꺾이잖아요. 그러면 비주도 업종, 비탄력적인 업종은 그때 순환매대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빠져요. 지금 반도체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 상당히 억울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여기서 제약업종이 아마 좀 더 빠질 겁니다. 빠지면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되죠? 더 빠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예요. 코스닥에서 제약업종이 다시 올라가면서 지수 견인을 할지, 그게 아니라 그 대안으로 반도체가 올라올지, 뭐 가장 좋은 거는 제약과 반도체가 같이 올라오는 거죠. 어떻게 될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약업종이 더 빠져요. 코스닥지 조정 받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다시 반등을 하겠죠. 그때 첫 번째 제약만 하느냐, 아니면 반도체만 이번엔 한풀이 한다고 올라오느냐, 가장 좋은 건 둘 다 올라오느냐. 만약에 둘 다 올라오지 않으면 지수가 반등은 안 나오겠죠. 일단 4번 시나리오는 없어요. 1, 2, 3번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일단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1번 아니면 2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올라오기보다는 역시 주도 업종은 제약이기 때문에 제약이 조정 확실히 받고 다시 올라오면서 지수 견인 하던가, 아니면 제약 너는 이제 그만 가도 돼. 너무 심하게 갔으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야. 그러면서 반도체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금은 약간 조정 구간이니까 좀 피하셨다가 나중에 업종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 먼저 업종을 본 다음에 그 업종에서 종목을 찾는 게 이게 순서예요. 단순하게 차트만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첫 번째가 시황, 두 번째가 업종 테마, 그 다음에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종목에서도 이제 차트 분석도 하고 가치 평가하는 건데 어쨌든 시나리오 1, 2, 3 중에서는 1, 2,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또 짚어봤습니다. 종목을 선별하기 앞서서 업종별 구분이 참 필요할 텐데요. 앞으로 제약바이오 업종과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어떤 시장의 흐름을 좀 주도할 수 있을지 그 부분 앞으로 계속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황 분석 더욱더 상세하게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롯데케미칼 올라왔습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의 호조 전망의 강세 소식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대우건설 올라왔습니다. 호반건설의 인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슈네요. 네, 첫 번째 이슈는 롯데케미칼이 올라왔습니다. 4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실적 시즌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영업이익의 호조 전망까지 힘입으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좀 하락을 했지만 롯데케미칼은 오늘 3.74%까지 올라가면서 40만 2천 원에 마감이 됐네요, 대표님. 네,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은 사실 중장기 투자용이에요. 단기 매매는 적합하지 않은데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는 조금 더 보유했다가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좀 홀딩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에서는 좀 접근하시기보다는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대우건설이 또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오늘 대우건설은 1% 넘게 좀 조정을 받으면서 5,9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일단 호반건설의 인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고 최근에 저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 대우건설 이 구간에서 좀 어떻게 전략을 펼칠까요?
호반건설이 단독 입찰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호반건설이 인수를 하거나 말거나 사실 건설업황은 좀 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인수했다고 무조건 대우건설이 좋아지고 안 했다고 나빠지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지명도가 높은 회사가 이제 중소기업을 이제 인수하는데 이건 반대가 됐죠. 대우건설은 사실은 과거에 건설주 빅3였어요. 근데 지금 호반건설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사실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는 반등시에 매도하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우건설에 대한 이슈입니다. 최근 주가가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요, 보유자는 반등 시 매도 의견이셨고요. 미보유자는 역시나 또 관망에 대한 의견이셨으니까요. 대우건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은 대우건설과 그리고 롯데케미칼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 손음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S-오일 올라왔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도 확인합니다. 자, 두 번째는 네오오토가 올라왔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S-오일이 올라왔습니다. S-오일 오늘 탄력을 보여주면서 4.42% 상승합니다. 11만 8천 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최근에 12만 원대를 좀 하향으로 좀 이탈을 했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눌렸다가 오늘장 좀 탄력적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뉴스앤 이슈도 이제 그 화학주가 하나 들어갔었죠. 롯데케미칼. 이제 S-오일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코스피 화학 업종인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할 때 코스피에서는 화학 업종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전자 안 좋죠. 운송 장비도 안 좋아요. 철강금속도 뭐 그저 그래요. 유일하게 그나마 지금 화학이 오늘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화학 업종 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설명드렸고요. 보유자는 조금 더 보유했다가 매도하세요. 지금 매도하기는 솔직히 좀 아깝습니다. 미보유자는 조정시 매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좀 최근에 이렇게 고점 찍고 확실하게 조정 받았다가 이제 겨우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던지기는 솔직히 좀 아쉬워요. 좀 더 반등이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보유자는 좀 더 보유했다가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혹시라도 뭐 내일이나 모레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셔도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오일 오늘 화학주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 이슈 시간대로 롯데케미칼 짚어드렸는데요. 롯데케미칼 역시 조금 더 보유 의견 주신 만큼 S-오일 역시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끌고 가보시라라는 전략이십니다. 보유자는 보유 후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가격대 조정 시 매수 접근 전략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만나보시죠. 다음 종목은요, 네오오토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네오오토 먼저 종가 흐름 확인합니다. 오늘은요 5.94% 상승하면서 5,89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자, 지금 전일에 지난주죠. 최저점이 5,230원에서 오늘은 좀 거래량도 터졌고 변동성도 좀 있었던 장인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오오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보유자는 지속 보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수 연동형이 아니에요. 지수가 올라갔을 때 내려갔던 종목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나홀로 종목이거든요. 근데 적정 주가가 23,300원입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미보유자는 조정시 매수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는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추천하지는 않았고요. 금요일이었죠. 5,300원에 매수해도 되겠냐고 장중 방송에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추천한 건 아니고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오늘 어떻게 제가 조언해드렸었냐. 절반은 플러스 20%에서 매도해라. 하지만 절반은 계속 끌고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전에서 이거 플러스 20%의 수익 매도 하고요. 절반을.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냐? 당연하죠. 더 갈 것 같으니까. 근데 왜 절반을 매도했냐? 윗꼬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태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작년에 계속해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뭐 싸게는 6,000원, 비싸게는 뭐 한 7,000원, 8,000원, 뭐 심하게는 뭐 거의 9,000원대 매수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던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 설명드렸고, 없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제 판단으로는 이게 조정을 좀 더 확실하게 받으면
그때 한번 단기 접근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오오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좀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홀로 종목이지만요. 일단 보유에 대한 지속 의견 주셨고 미보유자는 가격대 좀 조정 시 매수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종목에 대한 분석 내용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상담 받고 싶은 종목 접수를 해주신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저희가 또 특별 이벤트 진행을 했습니다. 매주마다 또 저희 쪽에 접수해주시는 분 한해서 2명을 추첨해서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린다는 점 지난주에 확인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도 많은 문자 접수 기다리면서 오늘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바로 첫 번째 문자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끝자리 269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퓨전 데이터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 7,200원에 비중 30% 향후 전망 원하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퓨전 데이터 오늘장의 흐름 확인하죠. 오늘은요 1.39% 빠진 1,6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 하루장에도 변동성이 꽤 크게 나왔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7,200원이고 현재 만원권이기 때문에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최고가가 12,000원을 좀 지나쳤네요, 대표님. 네, 이 종목 전략부터 짜드리겠습니다. 즉시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관망입니다. 전망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설명드리는데 좀 아쉽긴 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금요일에 제가 원래 상담할 종목이었었는데 바로 앞에 종목에서 이제 끊겼어요. 그래서 하루 차이로 약간 좀 아쉬운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원래는 금요일에 제가 이걸 상담하려고 그러다가 앞에 종목에서 끊겼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전략은 똑같았죠. 근데 이제 요거를 만약에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다면 뭐 최소한 뭐 11,000원, 뭐 높으면 12,000원 이상에서도 매도할 기가 있었는데 좀 밀리긴 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평가이기니까 일단은 정리했다가 조정을 확실하게 받으면 재매수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윗꼬리가 너무 계속 반복적으로 걸쳐져 있고요. 어쨌든 추세가 지금 굉장히 급등락되는 추세니까 여기서는 뭐 더 간다고 하더라도 욕심내지 마시고 일단 차익 실현을 했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매수하시고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퓨전 데이터 맞아요. 지난 금요일장에 대한 부분도 좀 리뷰를 해주셨는데 좀 아쉽지만 현재 구간에서도 또 탄탄한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일단 즉시 매도 후 가격대에 좀 눌렸을 때 재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주셨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신 만큼 이 종목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자, 끝자리 8652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세원 셀론텍을 매수가 3,470원에 비중 50%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오늘 세원 셀론텍은요 2.65%가 빠집니다. 3,485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이기도 하고 최근에 좀 다중매물대에서 흐름이 좀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단기 매도 후에 재매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약바이오 전체가 지금 사실 과열권에서 좀 위험한 상태입니다. 물론 제약업종이 꺾인다고 해서 뭐 모든 제약주가 꺾인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 제가 업종과 테마를 얘기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어떤 업종이 주도 업종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거기서 종목을 고르면 확률이 높거든요. 반대로 이 업종은 비주도 업종이다. 그러면 확률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아마 그거 느끼신 분들 있을 겁니다. 지난해 11월에 코스피가 역사상 최고점 찍었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올해 1월까지 급등해졌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종목은 우하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 왜 그러냐? 주도 업종이 아닌 비주도 업종, 어떻게 보면 좀 소외 업종 중에서 종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 제약 바이오 쪽은 약간 과열권이기 때문에 그쪽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은 일단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원셀론텍 같은 경우는 단기 매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단기 매도 후 재매수가 좀 합리적인 현재 시장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과열된 그런 위험이 있는 만큼 그 부분 좀 잘 참고를 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853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파수닷컴의 매수가 12,967원에 비중 20%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파수닷컴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15% 넘게 밀렸습니다. 투자 주의 종목으로 좀, 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7,810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12,000원대 매수를 하셨더라면 꽤 오랜 기간 좀 들고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저는 이 종목 질문이 나와서 최근에 매수한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래서 혹시 추적 매수했나 하고 봤더니 충격적이게도 12,967원입니다. 그럼 약 13,000원이죠. 옛날에 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이렇게 해주세요. 절반 매도와 절반 보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식 투자에 관련된 기초교육을 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분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계속 고생을 하실 거예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하신 겁니다. 13,000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떨어졌냐? 4,000원이 깬 적이 있어요. 그러면 3배가 4,000원의 3배가 12,000원이니까 3분의 1 토막 이상 났던 거죠. 하염없이. 그러니까 이게 몇 년입니까? 거의 한 지금 3년 이상 갖고 있는 거거든요. 3년 이상 홀딩하면서 3분의 1 토막 이상 났다가 최근에 이제 급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너무 고점 매수하셨다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손절도 안 하시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묻어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단순하게 대응하신 것 같은데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번에 어쨌든 반등이 나왔으니까 절반은 매도하시고 절반만 보유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없는 분들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금요일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15% 하락했죠. 내일이나 늦어도 모레 정도에 단타 매매로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장중에 그랬어요. 이 종목 가지고 오늘 이거를 접근하는 게 맞냐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제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첫날 조정받을 때는 확률상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능한 한이 있어도. 왜 그러냐면 급등하고 나서 첫날 음봉 나올 때는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오랜 경험상 나쁘기 때문에 최소한 이틀째, 아니면 3일째 정도쯤에 단타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단타가 뭐냐? 당일 매수했다가 매도하라는 얘기예요. 일봉 매매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단타 들어갔다가 손절하게 되면 손절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단타 매수했어요. 최소한 10%, 많으면 20% 올라갔다. 그러면 차익 실현하면 되는데 한 플러스 5% 정도 될 때 이때가 애매해요. 던지지 않이 조금 아쉽고 갖고 있자니 약간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이제 일봉 매매 대응하시는데 일단은 내일이나 모레쯤에 미보유자들 단타 매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보내주신 시청자분에 대한 전략은요. 파수닷컴 좀 오래 기다리신 만큼 최근에 좀 반등 이어가고 있는데 이 반등 시에 좀 절반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덜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식 투자에 대해서 기초교육에 대한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 방송과 또 대표님 통해서 조금씩 채워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이 파수닷컴 앞으로 좀 하루 이틀 이후에 단타 매매로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그런 팁까지 전달을 도와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갑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168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소님, 삼성물산 매수가 13만 1,000원의 비중 20% 지금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삼성물산 오늘장 흐름 확인하면요. 오늘은 1% 넘게 빠졌지만 13만 4,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13만 원 초반대 매수를 하셨고 뭐 역시나 지금도 초반대이지만 언제쯤 좀 매도가를 잡아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여름에 가을에 거의 똑같이 얘기했어요. 14만 원만 넘어가면은 적당히 매도해라. 왜? 모멘텀이 없어요. 특별하게 갈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하락했다 좀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평가이기니까 밀리면 번전, 만약에 가면 플러스 5% 정도에 이제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방향성이 없어요. 이렇게 밀렸다가 반등 나왔다가 밀렸다가 다시 또 반등 나왔다가 또 밀렸다가 이러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다고 봐야죠. 박스권에서 움직인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 밀리니까 좀 싸거든요. 저평가되는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와요.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 근데 이게 왜 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다시 또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물산은 적어도 당분간은 특별한 모멘텀이 없고 직장인들 용으로 단기 매매가 적합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물산은 저희 방송 시청하신 시청자분이셨더라면은 목표가 잘 아셨을 것 같아요. 일단 13만 원대 넘어가면 좀 이 매도가에 대해 목표가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현재 구간 또는 본전 또는 플러스 5%입니다. 목표가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87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나노스를 매수가 2275원의 비중 50%입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네요. 자, 일단 나노스 오늘장 흐름 확인하면요. 오늘은 1% 넘게 빠지면서 187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2,000원대 초반대 매수를 하신 이후 차트를 보면은 좀 계속 흘러내리면서 현재 구간까지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표님 손절 처리해야 될까요? 매수가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저 정도 가격에 매수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절대 고평가되어 있고요.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감망하자. 왜 그러냐? 적정주가 2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약간 잡주성 종목인데 매수가 자체가 문제는 없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하셨으면 이게 확인 매매일까요? 예측 매매일까요? 당연히 예측 매매죠. 왜? 확인 매매는 반등 한번 나왔다가 살짝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확인 매매라고 그러거든요. 예측 매매는 뭐냐? 계속 하락을 이어갈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측 매매는 적중만 하면 싸게 매수하니까 아주 좋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추세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왜? 계속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확인 매매는 약간 비싸게 매수하는 단점은 있지만 일단 반등하는 추세를 보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동그라미 구간에서 들어가셨던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거는 예측 매매죠. 근데 지금까지 홀딩 하셨다면은 손절 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 매매 할 때는 손절 폭을 좀 줄여야 되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분은 어쨌든 제가 짜드린 전략대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나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절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 부분 확인을 해 주시고 본전 또 있는 마이너스 20%를 좀 손절 구간으로 잡아보시고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921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대원미디어 매수가 9,200원에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대원미디어 종가 먼저 확인하고요. 상담 이어갑니다. 오늘은 0.64% 강보합으로 9,4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죠. 네, 지금 소폭의 수익 구간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바닥에서 좀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차트상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01년부터 주식상담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2001년, 2011년이 아닙니다. 올해 18년째죠. 그래서 지금 서울경제TV에서 제가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시간이 많이 흐르면 지금 이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대원미디어는요, 9,200원에
매수하셨는데, 뭐, 나름대로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본전 또는 플러스 10% 매도 후에 다시 재매수하자. 왜? 약간 높게 하셨거든요, 매수를. 네, 그렇기 때문에 밀리면 본전에서 정리하시고요. 그게 아니면은 10% 정도 수익 난 다음에, 다시 재매수하자. 왜?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요. 좀 늦게 매수했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분명히 늦게 매수한 건 맞아요. 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종목의 추세가 뭐죠? 상승입니다.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1선을 돌파했으니까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인 종목은 아무리 탄력적이라도 21선 아래, 검은색이죠. 아니면 61선 위, 파란색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120선 아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어때요? 이 빨간색 120선 아래에 왔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바로 이 세 번째 요 구간에서 매수했어야 된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서 매수하면 예를 들어서 밀리더라도 어떻습니까? 손절이 짧잖아요. 반등하면 크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상승 추세형의 종목은 아무리 탄력적이라도 21선 아래에서 매수한다. 만약에 업종이라든가 테마가 약하다. 그럼 61선 위에서 한다. 그것도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운된다. 그러면 120선까지 기다리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120선 이탈한 종목은 어떻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빨간색 라인 아래에서 들어갔어야죠. 만약에 더 밀려서 손절할 때는 하더라도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하는 거는 너무 늦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거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형미디어 같은 경우 현재 수익 구간에 계십니다. 하지만 조금 더 홀딩을 해보시면서 목표가 10%에 대해서 좀 잡아주셨는데 10,000원대가 좀 넘어가는 목표가대죠. 그리고 본전 또는 10%에 대한 매도 후 재매수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갈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13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LG이노텍 매수가 167,500원에 비중 2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LG이노텍 오랜만에 좀 올라온 종목인 것 같아요. 오늘은 129,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LG이노텍도 뭐 저희 방송 시간에 또 대표님이 따로 종목에 대해서 대응 방법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현재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지금 16만 원대에서 손실폭이 좀 있으시네요. 네, 이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작년에 여름에 가을에 17만 원 이상에서는 웬만하면 정리하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17만 원보다 약간 낮은 가격이지만 나름대로 이제 단기 매매 하셨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다 던지긴 아깝고요. 지금 평가 손인데 절반은 그래도 던지세요. 다만 절반은 보유하셨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좀 끌고 가시고 더 밀리면 제 질문을 부탁합니다. 왜? 제 질문할 경우에 제가 더 추가할 건지 말 건지 그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이노텍, 저희 방송을 좀 꾸준하게 보셨더라면 좀 아쉬운 흐름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절반 매도, 그리고 절반은 좀 보유를 해보시고, 계속적으로 끌고 가보시다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저희 쪽에 다시 한번 샵 0082번으로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끝자리, 8589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영진약품을 매수가 1150원에 비중 20% 전망 궁금해 하셨네요. 자, 영진약품 오늘장의 흐름 먼저 확인하죠. 오늘은요 1.49% 빠졌습니다. 10,000원대가 깨지면서 9,9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최근에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부분도 집중을 받아왔고 11,3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좀 이내 꺾였습니다. 대표님. 네, 여전히 고평가입니다. 적정 주가가 얼마냐면 1,100원짜리예요. 아직도 9배예요. 본전 매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받으면 재매수해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서 강력 매도 사인했습니다. 8월 초에 한번 또 급등했을 때 또 매도하라 그랬어요. 계속 매도하라 그랬습니다. 왜?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더니 어떻습니까? 제약 바이오들이 엄청나게 좋았을 때 이건 크게 관계없어요.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는 얘기죠. 너무 고평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진약품은 이건 확실하게 조정받지 않으면 단기 매매만 하시고 추세 매매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영진약품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제약 바이오주들이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영진약품 조금 더 그렇고요. 현재 구간에서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손절을 좀 잡아보시고 매도 후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9968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KLS 매수가 4,790원에 비중 50% 목표가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KLS는요 4%가 넘게 상승하면서 5,08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KLS는 지금 3,000원대에서 좀 빠르게 올라오는 상황으로 단기 과열 종목입니다. 과열된 종목인데, 자, 일단 현재 구간에서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대표님 어떻게 좀 목표가 가격대 잡아볼까요? 약간 고평가되긴 했는데 뭐 이 정도 고평가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만 너무 추격 매수하셨어요. 앞으로 추격 매수는 반대한다 설명드렸고요. 본전 또는 플러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하자 설명드렸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이 수평선 라인. 결과를 떠나서 절대로 잘한 게 아닙니다. 이 습관 되면요 계속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확률이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평생에 딱 한 번, 뭐 많아봐야 5번 매매한다. 그럼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나는 주식 투자 뭐 길어봐야 1년, 짧게 6개월만 하고 끝낼 거야. 죽을 때까지 안 할 거야.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주식 투자는 한 번 하게 되면 평생 하게 돼 있습니다. 습관을 잘못 들이면 결국은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정석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KLS 같은 경우에는 본전 또는 플러스 20% 목표가를 말씀을 해주셨고 재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항상 지양하시라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도 꼭 고점에서 잡으신 부분을 좀 아쉬워하는 진심 어린 좋은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상담 많이 주셨는데요. 자, 끝자리 621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코리아 서키트 매수가 12,900원에 비중 2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적으로 빠집니다. 오늘 11,2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13,000원대, 횡보했던 13,000원대를 깨고 오늘은 11%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좀 억울하죠. 적정 주가가 거의 3만 원에 육박하는데, 오늘 급락했어요. 근데 왜 급락했냐? 인터플렉스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플렉스가 이제 유상증자 악재 때문에 급락했고, 인터플렉스의 최대 주주인 코리아 서키트가 연동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하세요. 그러니까 본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좀이라도 반등 나오면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조정받으면 재매수하세요. 저는 지금은 추천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코리아 서키트가 여기서 조정을 계속 받게 되면 언젠가는 추천을 할 거고요. 아깝긴 한데, 예측 매수 하신 거요. 앞으로는 예측 매수 했을 때는 손저가를 짧게 가져가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는요, 마이너스 5% 손절 라인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인터플렉스와 연동해서 이 종목 좀 바라보시라라는 조언까지 선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살펴봅니다. 끝자리 4422님 보내신 문자예요. 안국약품을 매수가 17,500원에 비중 3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약주가 올라온 상황인데요. 오늘 안국약품은 강보합에서 마감이 되면서 13,950원 마감이 됐습니다. 꽤 17,000원 좀 높이 매수하셔서 현재 손실 구간에 계시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6개월 홀딩하신 거거든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번에는 절반은 매도하시고 절반만 보유하세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서 다시 저가 쪽으로 가까워지면 질문을 다시 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6개월을 홀딩한 거죠. 너무 호송생활 하셨잖아요. 안타까워요. 앞으로는 이 방송 보시면서 기초를 잘 닦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인 투자자가 실패하는 이유, 첫 번째 추격 매수한다. 두 번째 손절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주식 비중 100%다. 네 번째 1년 내내 돈 벌겠다고 달려든다. 이거예요. 이거를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쨌든 절반 정도만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끌고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국약품 정말 오랜 시간 좀 보유하시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고에서 절반 매도, 이후 절반에 대해서 좀 보유하시면서 끌고 가보시고 이후에 저희 쪽으로 다시 한번 제 질문해 주시면 그에 맞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 저녁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평촌에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과 시장 분석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